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기업 경영에서요. 주주들이 좀 더 깊숙이 관여하는 새로운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주로 일본 사례가 많은데요. 예전에 그런 공격적인 방식 말고요. 이른바 주주 관여 방식이 어떻게 기업 가치를 올리는지, 그리고 이게 또 한국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. 네,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. 네.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뭐 단순히 경영진 압박하고 이런 걸 넘어서요. 좀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기업 성장을 같이 돕는 그런 주주 역할의 변화를 좀 이해해 보고 한국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? 그걸 가늠해 보는 겁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시작부터 되게 재밌는 게 그 헬로키티 있잖아요. 아, 산리오요? 네, 산요. 그 회사 주가가 10배 이상 뛰는데 이런 주주 관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. 자, 그럼 이 내용부터 좀 더 파고 들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먼저 그 산리오 사례부터 보죠. 2020년에 영국계 자산운용사 M&G 인베스트먼트가 주요 주주가 됐다고 해요. 네, 그렇죠. 그 후에 무려 3년 동안이나 경영진하고 중국 시장 잠재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논의를 계속했다는 겁니다. 3년이나요. 상당히 긴 시간이네요. 네, 그냥 뭐 제안만 한 게 아니라 그 디즈니 차이나 출신 임원을 영입한다거나 알리바바랑 제휴를 맺는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실행까지 이끌어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실행까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군요. 그쵸. 그 결과가 어땠냐면 2020년에 500엔 되었던 주가가 최근에는 6,700원을 넘었답니다. 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. 와, 10배가 넘네요, 정말. 네, 이게 바로 그 협력적인 주주 관여의 힘,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맞아요.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과거에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적대적 M&A 시도라던가 아니면 뭐 단기 차익만 노리는 그런 행동주의랑은 좀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. 아, 다르군요. 네, 자료에서 말하는 주주관여 펀드들은요. 자신들을 약간 경영진의 조력자, 그러니까 헬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같이 높이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. 조력자요. 네,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가만 막 띄우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, 여기에다 무게를 두는 겁니다. 산리오가 그런 순수한 협력 모델이라면 세븐일레븐 사례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네, 거긴 좀 다르죠. 미국계 밸류액츠 캐피털이 세븐앤아이 홀딩스 지분을 인수한 다음에 공개 서한도 보내고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면서요. 맞습니다. 좀 더 목소리를 냈죠. 과정이 뭐 아주 순탄했던 건 아닌데요. 결국에는 CEO랑 회장직을 분리하는 그런 지배구조 개선 성과를 일부 이끌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 아,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있었군요. 접근 방식은 좀 달랐지만 이것도 결국 장기적인 가치 제고라는 목표는 같았다고 봐야 할까요?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그 일본 정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있었어요. 아, 정부 정책이요? 네,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 그리고 2015년에 기업 지배 구조 코드가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. 네네. 특히 그 정부 연기금, GPIF 같은 큰 손들 있잖아요. 그쵸. 거죠. 아하, 자금이 뒷받침된 거군요. 네. 거기다가 또 일본 기업 문화를 잘 아는 뭐 JA슈 같은 현지 운용사들이 등장한 것도 이런 관여 활동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고요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한번 돌려보죠. 자료들을 보면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,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. 네, 그런 분석들이 있죠. 특히 지금 막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있잖아요.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.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이 흐름이 더 빨라질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변국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?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요. 법적으로 봤을 때 소액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경영진에게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. 아, 법적 의무가 강화되는 거군요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그냥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을 넘어서요. 기업 스스로도 우리 회사가 좀 저평가되어 있네. 이걸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주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겠다. 이런 유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. 네네. 그러니까 경영진하고 주주가 막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자. 이런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. 이미 뭐 구체적인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.
미국계 달턴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초에 서울 사무소를 열었다고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한국콜마 홀딩스 이사회에 비교적 큰 마찰 없이 사회이사를 선임시켰다는 사례가 있던데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.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경영진 친화적 주주 관여를 내세운다고 하던데요. 네, 그런 기조를 표방하고 있죠. 그리고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홍콩계 오아시스 매니지먼트 역시 한국 시장에 집중하는 팀을 꾸렸다는 소식도 있고요. 아, 오아시스도요?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. 이런 외국계 자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. 얼라인 파트너스나 차 파트너스 같은 국내 운용사들 역시 이미 활발하게 주주 관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아, 국내 운용사들도 적극적이군요. 그렇죠. 이들이 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. 이런 걸 보면 국내에서도 점차 주주 관여를 위한 생태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.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일본에서는 정부 정책과 기관 투자자들의 지원,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주주 관여라는 협력적인 모델이 산리오나 세븐일레븐 같은 곳에서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제 한국에서도 상법 개정 논의라던가 또 국내외 펀드들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맞물리면서 좀 비슷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? 자,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그 경영진 곁에요. 막 나를 세우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조언도 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면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돕는 그런 조력자 주주들이 있다면 어떨까요? 여러분은 그 회사의 미래 가치를 이전과는 어떻게 좀 다르게 평가하시겠습니까? 한 번쯤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